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는 뭐냐? 그 민법 16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조문 그대로 읽어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리고 채권 및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1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 채권 행사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말하는 거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금전 채권이고 기타 이제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10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데 10년은 그런데 상당히 좀 길죠. 길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소송을 했을 때도 10년이 지난 기까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163조 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자, 10년짜리 소멸시효가 있지만 훨씬 짧죠.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자,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자죠. 그 다음에 금료, 보통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 그 다음에 사용료. 이런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임금채권 3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3호에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건설업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고 공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이게 이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제가 오늘 볼 거는 이제 공사 관련 채권인데요. 제가 왜 이제 이 영상을 찍느냐면, 제가 최근에 사건 수임을 하게 됐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복잡했어요. 내용이 복잡했는데, 공사가 이 원고가 주장하는 게 2017년이더라고요. 2017년 6월 달에 자기가 공사를 했다. 하도급업자인데 공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호소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뢰인이 처음에 이제 답변서를 내면서 이제 소멸시효 얘기는 아예 안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 조금 당사자 아니면 모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보면서 많이 좀 복잡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2017년이에요. 그래서 원고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는 현재가 2022년이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게 거의 명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시효로 다투면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소멸시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부각하고 강조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소멸시효는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고, 이 다퉈야 되겠지만 이 사건에서 공사를 실제로 했고 돈을 1억이든 2천만 원이든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3년이면 은근히 짧거든요. 이런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좀 바쁘고 좀 까먹고 지내다 보면 3년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소멸시효 부분 항상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 3년만 지나면 무조건 완성돼서 원고 채권 권리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 10년으로 연장되고요. 그리고 중단 사유가 있는데 소멸시효, 민법 168조 소멸시효는 청구하는 경우, 돈을 달라, 소재기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경우 또 중단이 되고, 승인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이제 내가 채무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중단이라는 거는 딱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년짜리가 어느 날 중단이 됐다. 그러면 그 중단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소송 중에 이제 소멸시효가 무죄에서 된 사건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뤘던 성남지원에서 했던 사건인데, 후행 사건이었어요. 원래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토목공사를 이제 도급인이 토목공사를 의뢰했는데 상대방 이제 건설회사가 공사를 조금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 원고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공사도 늦었기 때문에 지체상금도 지체상금도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제 저에게 의뢰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해서 저희가 다 승소를 했던 사건이 이 선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행 사건은 뭐냐면 그러면 그 중에 그 공사 업체가 그때 당시 피고였죠. 그 업체가 내가 공사 대금 중에 2천만 원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1,900만 원이죠. 1,900만 원을 청구 취지가 1,900만 원이죠. 이 1,900만 원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뢰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기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 공사 날짜가 여기 보시면 2015년이죠. 네, 일단 시작 날짜가 자 이게 이제 선행 사건에 그 우리가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줄거리가 조금 나오는데 자 15년에 용인시 임야나 이런 데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의뢰를 했고 공사 대금은 3억 8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6월 3일 날 완료를 했어요. 자 공사 대금 채권은 공사가 완료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공사를 완료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면서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공사가 지체됐다. 이런 내용으로 원고가 소송을 걸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도급인이 다 승소를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멸시효 얘기가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송에서 피고는 이제 공사업체라고 할게요. 건설회사라고 할게요. 건설회사는 자기가 돈을 못 받은 게 있으면 그 사건에서 상계양변이나 이런 걸 했었으면 됐어요. 반소를 하거나. 근데 그런 주장을 일치하지 아니하고 별소로서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 별소로서 이 1,900만 원의 잔금 채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소멸시효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법 363조 3호에 따라 아까 봤죠.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여기 이제 아까 봤던 그 날짜들 나오죠. 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6년 6월 3일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더간 19년 6월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건설회사는 당연히 반박을 했죠. 본인이 이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일이 있어요.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소멸시효라는 걸 주장을 해서 자기 채무를 면탈받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 일단 원고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서 권리를 주장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효로서 주장을 하는 거는 아까 청구 있었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 자, 소멸시효의 기본적인 취지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빨리 행사를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이거죠. 일정 기간 동안 더 이상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빨리 행사하고 안 할 거면 말아라
이런 이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소송에서도 그런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로서 응소를 해서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응소의 행위로 인한, 응소라는 거는 소송에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을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했었어야 돼요. 채권자가. 어쨌든 돈을 달라, 반소를 하거나, 상계 항변을 하거나.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제 건설회사죠. 선행소송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귀책사유가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 의무만 다퉜을 뿐 적극적으로 자기 선행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권리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불만 용태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1,900만 원이든 안 받은 게 있으면 상기항변을 하거나 아니면 반소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건설을 잘했다, 공사를 잘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만 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응소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도 따라서 원고의 선행소송에서 응소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권리 남용이냐, 이거는 거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이다라는 주장은 거의 99.9%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판사님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려드렸고, 이게 이제 소액 사건이었는데 판결 이유를 보통 기재하지 아니하실 수 있어요. 근데 판사님은 이 사건에서는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유를 기재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소멸시효를 봤는데, 제가 이제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이 소멸시효 주장을 해서 승소한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참 좋죠.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증거나 이런 주장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권리가 아니다, 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특히 이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소멸시효를 항상 챙기셔가지고 채권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만 보내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